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수에즈 운하에서 굉장히 큰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면서 전 세계에서 물류 대란이 났죠. 그런데 과연 이게 고의로 그런 것이냐, 누군가의 공작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사고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우리를 아주 즐겁게 웃게 해주는 인도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바로 그냥 임박하게 개봉박두 선언을 했는데 그 소식 아울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 해운을 휘청이게 했던 수에즈 운하 사건이 일주일 만에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집트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이 기상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 수사당국이 최근 전 세계 해운 시스템에 일주일간 대혼란을 야기한 이른바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이 컨테이너선 선장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3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마하브 마미시 이집트 대통령실 항만개발 및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에즈 운하는 완벽하게 안전하며 이런 사고는 극히 드문 일이다 라고 전제한 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에버 기븐호의 선장에게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수사당국은 선사와 선장 측은 사고 당시 불었던 모래폭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풍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 라며 사람의 실수가 개입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에버 기븐호의 항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의 제한 속도는 8.6노트, 약 시속 16km지만 에버 기븐호는 사고 당시 이를 크게 초과한 13.5노트, 약 시속 25km의 속도로 달렸고 조함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에버 기븐호는 벙커 CU를 연료로 해서 수에즈 운하에서 폐쇄형 스크러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조함이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악천후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조함을 한 선장과 항해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 참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냥 좌초가 돼버리니까 뭐 하나도 못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류가 이동을 합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길목이죠. 아시아에 얼마나 경제대국이 많습니까?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엄청난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제조업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인디아 이런 나라들 제조업으로 엄청난 나라들이죠. 그게 또 유럽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완전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백억 달러의 소송이 붙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달러. 이거 지금 선사가 다 물어줄지 보험사 파산할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혹시 이란, 중국, 러시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선장이 혹시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 건너편 북쪽에 지중해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있죠. 그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은 빨리 수에즈 운하 통과해가지고 홍해로 들어가서 이란 앞으로 가서 이란을 압박하는 군사작전을 하려고 그냥 튀어나왔는데 이 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도와주기 위한 이란 자체 공작, 아니면 이란을 도와주기 위한 러시아나 중국의 공작 등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냐. 그래서 선주는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사는 대만인데 여기에 모종의 작업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이제 벙커 CU, 가장 질이 나쁜 이제 벙커 CU를 쓰는데 이게 이제 배기 가스가 안 좋으니까 이걸 이제 이 수에즈 운하 구간 내에서는 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형 스크러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저에다가 보관을 해 놓는데, 그럼 선저에 물로 이렇게 이 벙커 CU의 매연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이 선저에서 무게 밸런스가 흐트러져 버리죠. 뿜어내야 되는데 보관을 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무게 밸런스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최고 속도를 아주 많이 위반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래 폭풍 바람 뭐 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져 버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사람의 개입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것이 조사가 들어가면 이 선주가 물어야 할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 이집트 당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돈으로 150억 원에서 180억 원. 이거 일주일 동안 못 벌었죠. 그리고 이걸 해결하느라고 지금 뭐 준설선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장비들 동원했죠. 그 비용. 이제 이집트 당국은 그렇고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들, 그 배들의 물류 대란 그렇게 해서 납기 지연돼서 손해 보는 그 비용들 이거 전부 이제 여기에 다 비용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걸 이제 과연 기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람의 실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고인지 이거에 의해서 이 선주와 선사가 물어야 할 돈은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물어야 할 돈은 어마어마하겠죠. 파산이 뭐 몇 개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란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이란을 못 때리게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리의 국정 기조가 아무리 메이크 인 인디아지만 인도 정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해군용 쌍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5세대 중형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의 F-22나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맞먹는 수준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여기에는 1,500억 루피, 한화 약 2조 3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힌더스탄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인도 공군은 오는 2032년 이후로 120대의 스텔스 전투기 소요가 있다라며 우리는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스텔스 전투기 AMCA를 만들 것이며 7, 8년 이내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2027년까지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가진 AMCA 마크1을 개발해 2개 비행대대 40대 물량을 생산하고 이후 6세대 전투기 기능을 추가한 AMCA 마크2를 개발해 4개 비행대 80대 물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호이 30 MKI를 모두 대체해서 300대가 생산될 예정인 AMCA는 25톤급의 중형 전투기로 엔진은 F414를 인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한 F414 GE INS-6를 탑재하고 현재 개발 중인 A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AMCA 사업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TED-BF와는 별개의 프로젝트로 내부 무장창을 가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인도가 8년 내에 이런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사업 과정에서 어떤 코미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CG입니다. 이거 뭐 진짜 비행기는 아니고 CG예요. 자, 앞모습 보면 F-35, 이 에어 인테이크하고 이런 F-35 좀 닮았고, 뒷모습은 좀 다르고, 날개는 F-35 좀 닮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인도가 이걸 2027년까지 양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발비는 2조 3천억 원이다. 아니, 2조 3천억 원에 이렇게 5세대 전투기 개발하면 우리 KF-X는 뭔가요? 뭐 이러면 우리도 KF-X 그냥 뭐 지금 뭐 바로 그냥 스텔스 전투기로 만들죠. 2조 3천억 원이라는데. 인도네시아는 왜 끌어들였을까요? 뭐 그냥 뭐 우리끼리 하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뻥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인도가 아준전차 40년 걸렸죠. 그리고 이 테자스 전투기 50년 걸렸죠. 이렇게 하나 개발 시작하면 40년에서 50년 기본적으로 걸리니까 저는 이게 2027년이 아니고 2027년에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 2072년에 시작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2027년에 불과 40대만 생산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마크2 만들어서 6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6세대 전투기, 인공지능, 그리고 레이저 무기, 그리고 무인기와의 협동전투 이런 게 이제 6세대 전투기의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런 6세대 전투기를 또 이걸로 만든대요. 그걸 이제 2030년대 초반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인도가 이 TED-BF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함재 전투기를 테자스 쌍발형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스텔스도 아닌데 스텔스라고 우기더니 이건 진짜 또 뭐 생긴 건 스텔스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테드 BF 한다고 그러면은 스텔스다 그러면 이랬어요 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 테드 BF는 그 항공모함용 탑재기는 완전히 스텔스도 아닌데 또 스텔스라고 우기고, 이건 또 진짜 스텔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냥 스텔스와 진짜 스텔스의 차이는 뭔지 또 모르겠고요. 아무튼 인도가 이렇게 메이크 인 인디아 모디 총리의 그 기조는 참 좋은데,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는 조금 별개로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인도가 뭐 이러는 거 보면 야, 진짜 참 웃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도 선택과 집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육군의 규모가 세계에서 그냥 뭐 거의 넘버 3에 들어간 탑 클래스의 육군 규모죠. 이런 나라는 육군 무기를 아주 그냥 뭐 양산하고 개발하고 할 정도의 규모의 경제 돼요. 그런데 공군 무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남들이 이미 거쳐간 그런 지나간 무기 말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헬리콥터든 전투기든 뭐든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카이라는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매몰이 되고 있는데, 카이 때문에 공군력이 변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군력을 위해서 카이가 필요하면 카이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공군력을 위해서 카이가 안 되면 도태하는 것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인도처럼 이렇게 메이크 인 인디아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말아먹고 중국에게 굴욕당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2027년이라고 하는데 부디 2027년 맞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